반갑습니다. 보험대학입니다. 여러분, 보건소 혹시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예방접종 맞으러 가는 거 아닌가? 이 정도만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오늘부터 꼭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는 말 그대로 무료 혜택이 잔뜩 모여있는 곳인데 그걸 먼저 알려주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처럼 이건 꼭 받으셔야 돼요. 이건 무료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항목별로 하나씩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 보건소가 대놓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 아는 사람들은 필요한 혜택을 싹 챙기고 모르는 분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른 채 평생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몰라서 손해봤던 부분들을 이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내가 이걸 왜 지금까지 몰랐지 싶은 내용들이 하나씩 머리에 들어오실 겁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에 숨겨진 혜택들 중에서도 제가 직접 보고 이건 진짜 도움이 된다 느끼셨던 것들만 골라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이 물리치료입니다. 여러분, 물리치료 한번 받으려면 보통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신가요? 일반 병원에서 기본 전기치료만 받아도 대략 3에서 5천원 정도 나오고요. 초진까지 붙으면 총 비용 10,000원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보건소는 다릅니다. 65세 이상은 물리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65세 미만도 초진 1,100원에서 치료비 500원, 총 1,600원이면 됩니다. 여러분, 1,600원입니다. 버스 한번 타는 비용보다 저렴한 수준인 거죠. 게다가 치료 종류도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옴스포, 적외선, 간섭파, 경피, 신경자극기 치료 등 기본적인 물리치료는 대부분 가능해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요, 통증이 있어도 귀찮다는 이유로 병원 가는 걸 미루다가 나중에 가서 수십만원짜리 MRI 찍고 한 번에 10만원 훌쩍 넘는 도수치료까지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물리치료는 심하게 아파서 가는 곳이라기보다 어디가 조금 불편하다 싶을 때 가볍게 들려서 초기에 관리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주변 어르신들께는 병원부터 가시기 전에 이걸 먼저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항상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혜택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이건 진짜 제대로 써먹을 수 있겠구나 싶었던 내용인데요. 바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무료 체력단련실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름만 체력단련실인 게 아닙니다. 작은 방 하나에 가구 몇 개 놓아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러닝머신, 사이클 같은 기본 유산소 기구는 물론이고 벤치프레스를 포함해서 각종 운동기구들도 생각보다 꽤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1에서 3개월 단위로 인바디 검사도 무료로 같이 진행을 해줍니다. 일반 헬스장만 등록해도 한 달에 몇만원, 많게는 10만원 넘는 곳도 많고요. 여기에 PT까지 붙으면 회당 10만원 수준부터 시작해서 총 비용 10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근데 보건소는 이걸 전부 무료로 운영한다는 거죠. 이건 진짜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일수록 내가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어느 부위가 약한지, 어디를 더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헬스장부터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막상 헬스장에 가면요, 요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트레이너분이 PT 등록을 권유하는 상황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반면에 보건소는 접근 방식이 달라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인바디 측정을 먼저 진행해서 근육량이 부족한 부위, 체지방 분포, 기초 대사량 같은 기본 수치를 알려주고요. 그 결과 바탕으로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에 대한 간단한 운동 상담까지 함께 진행을 해줍니다. 이 과정을 전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가끔 인바디 측정을 해주긴 하지만 주기가 워낙 길다 보니 꾸준히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는 편이죠. 반면 보건소는 월 단위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헬스장 등록만 해두고 몇 번 가다가 남은 기간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분들, 괜히 돈 낭비하지 마시고 가까운 보건소부터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혜택인데요, 이건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건소에서도 침 시술이나 기본적인 한방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보다 침 치료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침 치료를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죠. 침 시술은 근육이나 인대 쪽에 침을 놓아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주변만 봐도 목이 뻐근하거나 허리를 삐끗했다거나 무릎, 팔, 다리 쪽이 아플 때 정형외과보다 한의원을 먼저 찾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 편이고요. 그리고 보건소 한방진료는 비용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65세 이상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외 연령대에도 침 시술은 1,100원, 한방약 투약도 최소 1,100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여러 치료 중에서도 침 시술을 가장 좋아하시고 효과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편입니다. 일반 병원만 가도 기본적으로 5,000원, 많게는 10,000원 이상 비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처음부터 큰 병원부터 고민하기보다는 가까운 보건소에 한번 들려서 단돈 1,100원으로 가볍게 받아보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혜택은 치과 진료입니다. 보건소 치과는 특정 대상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운영이 되는 곳이고요. 기본적인 구강 검진부터 불수도포, 케일링, 치아 홈 메우기 같은 예방 중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도 꽤 저렴한 편인데요. 6세부터 13세 그리고 65세 이상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외 연령대에도 최소 500원부터 많아도 6,090원 정도만 부담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 검진이나 기본적인 치과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비싼 치과를 찾기보다는 가까운 보건소에 한번 방문하셔서 먼저 받아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케일링은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플라그와 치석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잇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저도 주기적으로 받는데요. 처음 받을 때에는 조금 피가 나오기도 하지만 받고 나면 확실히 잇몸 상태가 편해지고 입안이 훨씬 상쾌해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일링은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꼭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참고로 보건소에서는 충치치료나 신경치료, 발치, 보철물 실소 같은 항목들은 진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을 거니 이 부분은 미리 알고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가로 65세 이상 분들은 틀니랑 임플란트 관련 지원도 같이 챙겨볼 수 있습니다. 틀니는 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산 완전 틀니, 클라스프 부분 틀니, 사전 임시 틀니 등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본인 상황에 맞춰 지원받을 수 있고요. 임플란트는 1인당 최대 2개까지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완전 무료는 아니고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틀니의 경우에는 급여 비용이 총액 기준으로 1종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 5%, 2종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 15%가 적용됩니다. 임플란트는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수준으로 본인 부담이 발생하고요. 즉 전체 비용에서 거의 80%에서 95% 정도를 지원받는 구조인 만큼 나이가 들면서 지하가 약해졌거나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혜택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로 소개해드릴 보건소 혜택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암 환자분들이 진단부터 치료 과정까지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고요. 치료 접근성을 높이면서 가장 큰 문제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리고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성인 암 환자와 소아암 환자입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지원 범위도 생각보다 꽤 넓습니다. 단순히 치료비 일부만 조금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검사비, 진단비까지 포함해서 암 치료비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 합병증으로 인한 치료비, 전이암, 재발암 치료비, 그리고 치료와 직접 연관된 약제비까지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원 항목이 꽤 디테일합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은 물론이고 비급여로 발생한 본인 부담금, 희귀의약품 구매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되고요. 저혈모세포 이식과 관련된 의료비도 지원 범위에 들어갑니다. 또 암 치료에 꼭 필요한 필수 치료 재료비, 치료 이후에 진행되는 성형 치료비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요. 암 치료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치과 치료비나 보철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특히 소아암 환자분들은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탈모가 생기면서 필요한 가발 구입 비용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암 진단을 받으셨거나 치료 중이신 가족, 친구, 동료가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은 꼭 한번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정보 하나가 치료 과정에서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6번째 혜택은 산모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산부인과에서 꼭 챙기라고 말하는 게 있죠. 바로 엽산제랑 철분제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이 두 가지를 지원해주는 산모 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취지는 간단합니다. 임산부의 조산, 위산 위험을 낮추고 선천성 이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기준을 보면 철분제는 임신 16주 이상인 임산부에게 제공이 되고요. 엽산제는 임신 전부터 받을 수 있는데 최대 3개월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엽산입니다. 임신하고 나서 챙기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임신 전에 미리 복용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혹시 임신을 계획 중이라고 하면 미리 보건소에 들려서 엽산제를 받아 꼭 챙겨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와이프도 임신 전부터 엽산을 꾸준히 복용했고요. 임신 후에는 병원에서 다른 것도 좋지만 철분제는 꼭 같이 드세요, 이렇게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통해서 이런 혜택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챙겨서 이용을 했고요. 혹시 지금 임신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임신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산모 건강관리 혜택 꼭 챙겨서 활용해보세요. 실제로 도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특히 중요해진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이 계속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난임 때문에 임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술 비용까지 부담되면 마음도 현실도 더 막막해지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처럼 난임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과 일부 비급 항목까지도 지원해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으시려면 기본적으로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지원 범위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일부는 물론 경우에 따라 전액까지 지원되는 항목도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시술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그리고 비급의 3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시술 횟수는 체외수정은 최대 20회이며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을 해주며 지원 금액은 체외수정이 신선배아, 동결배아로 나뉘어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까지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는 주변에 아이가 안 생겨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런 제도는 진작부터 알고 꾸준히 알려드려 왔습니다. 정말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마음고생이 큰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한 번만이라도 공유해주세요. 이런 정보 하나가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데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말씀해 드렸고요. 이제 보건소를 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들도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는 내가 속한 지역 보건소를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방문 전에 전화 한 통이든 홈페이지 확인이든 꼭 먼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역마다 운영하는 혜택이나 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확인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문하실 때에는 이용 시간도 꼭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접수 시간이나 운영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보력이 곧 돈입니다. 모르면 못 받는 혜택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보건소 혜택도 실제로 생활에 도움되는 내용들이니까 꼭 주변 분들에게 한 번씩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지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로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